오늘 이 시간은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시장 전체적인 점검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먼저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코스피가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지만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탈피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핫한 2차 전지주 그리고 오랜만에 제약바이오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달에도 코스피를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3월에 박스권을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정태근 팀장님, 박스권을 탈피를 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박스권을 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증권가에서 박스권 얘기가 나온다는 거 보니까 박스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상승적으로 무게를 두십니까? 네. 오. 일단 우스갯소리인데요. 일단 저도 증권사 보고서를 참고를 많이 해요. 네. 그 종목들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증시 전망 지수 밴드를 보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그 밴드보다 더 가거나 못 가거나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박스권 예상을 하니까 그런 박스권을 탈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장이 자꾸 설레발을 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지금 FOMC만 하더라도 파월은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월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정책에 맞게 얘기도 하고 있고 정책 시행 금리 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시장에서 지표를 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월달 FOMC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0.5%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로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010년인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리다가 22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010년인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의 금리 인상 기조 유지를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바뀌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을 바꿨을 때 나타날 시장 혼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세한 조정으로 그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책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바꾼다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연준이 한 20일한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FOMC 지속적으로 금리를 하향 유지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연준 같은 경우는 어쨌든 0.25%에서 0.5%를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FOMC 전후로 해서 아마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어쨌든 1월 달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결국 금리에 대한 어떤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은 좀 시장이 돌아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관 쪽에서 특히나 투신 수급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신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외국인한지 금융투자 섹터에 비해서 시장 영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투신의 동향을 보시면은 투신이 1월 달에 매수했다가 2월 달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거의 연동되는 그런 수급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투신 쪽에 수급이 매수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시장과 이 투신의 수급이 동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3월달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경착륙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거나 박스권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드리는 전략은 개인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께 살짝 여쭤봤는데 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할 것도 많고 볼 지표도 많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대답을 아직 못 들었거든요. 네. 뭐 본부장님도 상승적으로 좀 베팅을 하십니까? 그 얘기가 결국에는 애매하다 이거죠. 아, 그쵸. 그러니까 저도 FOMC 일단 이후로 네.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4월에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3월에 양회에서 나왔었던 그런 부양책들 그리고 4월 달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표를 적어도 두세 번은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발생을 할 거고 만약에 하방으로 나오더라도 4월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열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부양책에 대한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런 수출 데이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충분한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적어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여러 번 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바로 3월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저도 앞서 이제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거는 시장의 지표를 지금 사실 이제 굿뉴스를 배드로 좀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표의 결과를 좀 끼워 맞추는 그런 게 많아요. 네. 사실 고용이 잘 나오고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기준에서 이제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이슈, 경기 침체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금리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이슈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3월에 FOMC가 지나고 이런 회의록을 통해서 기존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굿뉴스는 굿뉴스로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이런 제대로 인식이 되는 그런 시장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곡점 거의 끝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좀 행복세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후인 4월부터는 좋은 시장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월보다는 4월을 좀 더 목표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달에 그렇다면은 뭐 박스권이 이어질 경우에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네. 오늘 또 중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오늘부터 폐지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경기 민감주, 뭐 중국향 기업들의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중국향 종목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어느 업종을 볼 것인가 그쵸.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는 아무래도 소비 쪽보다는 시크릿컬 쪽이 네. 가는 것 같아요. 이 중국 리오프닝 얘기가 뭐 다만 오늘 얘기가 아니라 작년 12월 달부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12월 달 중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엔데믹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소비주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비주가 움직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철강이나 화학 같은 섹터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소비 쪽도 물론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어느 쪽을 보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소비 쪽보다는 아무래도 시크릿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크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크릿까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소비 쪽도 안 움직인다는 것들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CL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리고 하나투라든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군지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몸집으로 봤을 때는 시크릿이 좀 더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뭐 트리키라든지는 이슈들로 인해서 어쨌든 그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다 좋게 보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이제 공장의 어떤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 그랬을 경우에 증설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중국에 지금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에틸렌 증설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에틸렌 증설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금호석유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효성그룹스가 잘 나가잖아요. 네. 효성 TNC라든지 오늘 같은 효성 첨단소재가 강세가 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증설 이슈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에서 좀 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중국향 기업들 안에서는 소비주들도 좋지만 시클리컬 업종 쪽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2차 전지도 오늘 안 좋으려나 했는데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 봤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2차 전지를 밀어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조금 발굴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소재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셀 장비보다는 소재단을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네. 거기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건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소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원재료에서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런 수요 흐름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조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충전 이슈는 계속 좀 부각이 될 겁니다. 최근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오긴 했죠. 휴맥스 그룹들이라든지 오늘은 좀 아머그린텍 그룹주들이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이런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좀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거의 안 움직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신흥 FC라든지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기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괜찮고요. 이제 종목을 새로 발굴하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에서 분명 이전에 2차 전지 대세 시대가 나올 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액 이쪽 다 움직였거든요. 동박까지도 그때 움직였죠. 알루미늄 박까지. 그래서 그런 안에서의 순환매 관점들이 계속 나올 거고 앞으로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기 자동차가 늘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폐배터리야 요번에 유럽에서의 그런 정책 관련된 이슈로 좀 더 부각이 되긴 했지만 사실 폐배터리보다도 원래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쪽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타이어 쪽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의 이런 연관 산업들만 보시더라도 투자할 종목이 지금 아직도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오히려 이렇게 찾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조금 인식이 있었는데 위치가 안 움직인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차 전지주 안에서도 덜 오른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주를 모아가는 시점으로 조금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팀장님도 좀 그런 시각으로 보십니까? 저는 2차 전지를 다 좋게 보진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학처럼 네.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 이유가 있는 종목도 좀 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특히나 셀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평가 해소라는 그런 카테고리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퍼로만 고평가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네. 어쨌든 고평가라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보는 퍼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고퍼라는 부분 좀 해소가 많이 된 상황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퍼 기준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LNF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좀 걸러내고 피하고 하면서 조금 분리 작업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셋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아직 이제 오르기 시작한 좋은 종목들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HYTC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최근에 어쨌든 2차 전지 테마가 불게 되면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그리고 한동화성이라든지 TS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들어가기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화면 보시면 한동화성입니다. 어제까지만 보게 된다라면 접근이 가능하지만 오늘 그 상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HYTC 먼저 좀 볼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조금 최근에 좀 들썩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감안을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큰 그림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고평가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언제 꺾일지 안다라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못 안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가져가지 말자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찍 뭐 트레저란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HYTC란지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다 너무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안전하게 접근해 보자라는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내 2차 전지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뭐 내년에 현금 적자가 36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던데 뭐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담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사에서 나온 얘기죠. 네. 나이스 정보 평가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일단은 뭐 지금의 부채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자금 조달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 상태에서는 부담이 없지만 향후 이러한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최근에 특히나 이런 뭐 IRA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추후에 접근이 이제 재무 쪽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의 이제 부담감들이 좀 커져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매출 흐름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이 기사만 이런 내용들을 접근했다라고 해서 이 산업의 성장성이 뭐 저해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 저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또 연관된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투자 자금이 크고 뭐 이제 단기적으로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어나는 거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뭐 소재단의 매출 상승률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전 상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이슈를 아예 배제하자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슈들도 참고는 하되 지금 이 뜨거운 열풍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에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담감을 이제 녹이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산업이랑 비교해서 2차 전지 사업의 수익성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낮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IT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약이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높은데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게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10%만 나와도 정말 잘났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은 2차 전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빚이 많다라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런 빚은 항상 기업들이 가져가는 어찌 보면은 동전양면 같은 역할을 하는 동전양면은 아니고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수 현금만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마 언론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 뭐 영업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이라든지 투자 활동을 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활동을 한 현금 흐름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 활동, 투자 활동 같은 게 마이너스고 재무 활동 같은 게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출에서 빚만 늘어나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영업 활동이 플러스, 투자 활동이 플러스, 재무 활동이 마이너스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기업의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급하는 것에 대비 수요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재무 부담은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2차 전지 시장이 지금은 저는 성장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숙기로 넘어갔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성장하기 위한 부분들 재무 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들을 현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재무제표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쪽 만약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지금
미국의 LG 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가 80기가와트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더 큰 145기가와트의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파의 배가 넘는 수치를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입금이 없고 부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 증설이 완료가 됐을 때 이게 또 공급 과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증설이 되는 물량 전체 다 전기차 업종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성장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그 한국기업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한국기술평가 같은 경우도 SK온을 제외하고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좋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면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안 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과 함께 전체적인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는 제약바이오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약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약주 볼 텐데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아프면은 특히 서럽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면서 약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정말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 올라요. 네, 안 네. 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주가도 같이 오를까요? 사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네. 물론 이제 이 기본 약재들의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기업한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급등이 나올 때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게 될 때는 항상 신약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른 뭐 기술 수출에 따른 마일스톤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조 단위 이상의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사실 좀 이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에서의 좀 쿨슈팅이 나올 때는 항상 신약 기반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에서는 실적적인 기조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중장기로 보실 때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임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연이 됐었는데 임상이 다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뭐 탈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기반으로 수출에 대해서의 뭔가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좀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술 수출로 인해서의 이런 신약에서의 이런 캐파 확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 정말 끝을 모르고 네. 하락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뭐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셀트리온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까 네. 아프면 서럽다 그러셨잖아요. 전제가 빠졌어요. 네, 어떤 걸까요? 혼자 사는데 아프면 서럽다. 더 눈물이 나네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셀트리온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최근에 제3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라는 게 국무총리 주재로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여기 비대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2027년도까지 연매출 1조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서정진 회장이 정말 죄송한 표현을 한번 쓸게요. 네. 돕는 새를 맡았다라고 봅니다. 이게 항상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 지난 코로나 때도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레키노나주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바로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나서는 그런 액션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 것은 정말 빠르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블록포스트급 신약 아마 이쪽에 대해서 어떤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또 어쨌든 이 셀트리온이라는 자기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뛰어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가기 이전에 이렇게 떴었던 것들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CM을 한지 CDM을 한지 이런 것들을 산업을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쨌든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정권을 논의를 하고 이번 정권만 보더라도 잘 보세요. 정권 초기에 어쨌든 원자력을 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21년도에서 2020년 넘어간 시점에 원전주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 잘 보세요. 물론 챗GPT가 촉발을 시킨 것도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로봇이라든지 AI 산업을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AI 관리도 강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규제 혁신 전략회의, 이런 정부에서 이런 액션이 이제 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타순으로는 이제 바이오도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AI와 그러니까 AI라든지 로봇과 헬스케어가 연결되는 어떤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쪽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비대면 관련주들이 오늘이 아니죠. 어제부터 비대면 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아마 정책과 연관지어서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봤고요.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도 내일 어떻게 될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세 가지고요. 저희 먼저 효성 첨단 소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한 증권사 호평에 6% 가까이 급등을 했죠. 이 성장성에 베팅을 해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예스로 일치했습니다. 주가 리레이팅이 계속 될까요? 네, 뭐 너무 좋습니다. 네. 효성그룹주 앞서서도 한번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효성그룹주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죠. 탄소 섬유에 대한 생산 증가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슈고 사실 또 타이어 코드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네.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의 이 폴리에스테르 쪽이죠. 거기에 따른 타이어 코드가 사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항공이라든지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활용도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평균 5년 동안의 이런 성장성이나 수요의 상승성 그리고 내년에서의 이런 상승성들을 보게 되더라도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한 10에서 1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 생산량이 또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아무래도 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단이 같이 맞춰 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따른 또 매출단에서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은 25년을 기점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정말 이 캐파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섬유에 대한 탄소 섬유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야 막 정배열이 되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들도 같이 효성그룹주에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뭐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강원 에너지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리튬 관련한 내용 처음으로 부각이 되면서 두 자릿수 급등했죠. 추가적으로 가줄 수 있을지 두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나뉘어 졌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고점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하.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거와 주가가 같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네. 실적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 때 같이 이렇게 주도 섹터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강원 에너지를 제한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부각이 됐다는 좀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할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게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까지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우상향하는 근거가 결국 오늘 나왔던 부분들 강원에너지가 자회사를 통해서 수산 리튬을 생산할 것이다. 요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계속 끌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뉴스에서 소문에 팔아라는 얘기가 소문에서 죄송합니다.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은 충분히 이제 뉴스에 팔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2차전지 충분히 얘기 나눴었잖아요. 이렇게 높은 거 외에도 높지 않은데도 내용이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쪽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점검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또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